It is actually crazy. So, I mean, what can I describe this word? So I'm very grateful. I'm very lucky. First of all, playing for Spurs shirts, and having this amazing support behind me. I'm luckiest man in the world. So obviously, I'm doing what I love, but they they do actually come over all over the world and watching us and watching our games to play, and I'm very grateful, and I don't know what words is to describe feelings. 늘 고맙다는 팬들 앞에서 오늘도 멋진 경기를 펼쳤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로 토트넘이 3연승을 달렸습니다. 자, 이날 슈팅이 2개밖에 없었기 때문인지 손흥민 선수 활약에 대한 평가가 결승골에도 불구하고 좀 빡빡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지 언론도 그렇고 또 국내 팬들도 그렇고 특히 입중계하는데 뭐 뻘소리라고 얘기하기엔 그렇죠. 각자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경기를 보면 과거하고 스타일이 달라졌을 뿐이고 실리를 챙기는 경기력, 근데 노련한 축구 도사로서의 면모가 오히려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뛰는 양을 절제를 하고 통제를 하면서도 본인에게 필요한, 본인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경기였거든요. 자, 옵타의 이제 공식 기록 보겠습니다. 이번 에버튼전에서 손흥민 선수 득점도 한 골 있었지만 내내 잠수 타다가 골만 넣은 뭐 이런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경기에 적잖이 관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기록이 손흥민 선수가 이날 가장 좋은 순위를 기록한 이날 출전한 선수 가운데서 그런 스탯들인데요. 상대 박스 안 터치 11번, 가장 많은 횟수 기록을 했고요. 돌파 시도, 또 성공, 또 상대 박스 침투 횟수 모두가 1, 2위를 다투는 정말 이날 뛴 모든 선수들 가운데서 요 수치 부문에서는 탑급 기록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날 좀 보면 이제 왼쪽에 있다가 중앙으로 이동한 뒤로는 오히려 공을 만질 기회가 많이 좀 줄어들었죠. 이거는 이제 후반 들어서 에버턴의 파상 공세가 이어진 시간이 좀 길었기 때문이지 손흥민 선수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긴 한데, 특히 그 로얄에 대해서 저는 로얄이 이날 그렇게 잘했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그쪽으로 상대가 공격을 좀 후반전에 많이 노림수를 좀 보여줬던 것도 그런 부분이고, 더 마지막에는 포로 쪽으로 가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보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축구가 재밌는 것이고, 이렇게 제가 현지 언론 평점과 평가를 매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지 언론의 평점과 평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개 매치입니다.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구영민,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까지 4개 매치인데, 전체적인 평점이 최고는 비카리오입니다. 9.8점, 8.8점.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 이제 존슨이 7.8점, 7.8점. 그리고 그 다음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7.778. 이렇게 받았고요. 스카이 스포츠만 8점을 줬고요. 나머지 매치들은 다 7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가 올리버 스킵. 제가 입중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위치 비수마를 곧장 대체하기에는 수비적으로 좀 불안 요소 분명히 있고, 그리고 스킵이 경기를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영리한 플레이어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의 이 홀딩 미드필더의 역할은 상당히 축구 지능이 많이 요구되는 그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수마가 이전 감독들보다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완전 중용이 되는 것도 이제 그 부분인데, 일단 양쪽 풀백들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면서 동선이 겹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센터백 2명 보좌해줘야 되고, 또 센터백 2명하고 빌드업 할 때 트라이앵글 이뤄가지고 굉장히 좀 각도를 잘 열어줘야 되고, 또 볼을 받아가지고 뒤로 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려서 앞쪽으로 전진도 많이 시켜줘야 되고, 전진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두루두루 해야 되는데 스킵에게는 좀 과부하가 걸리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낮은 평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풋볼 런던에서 스킵한테 7점을 줬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날 풋볼 런던에서 데이비스한테 혼자서만 8점을 준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자, 아무튼 미친 선방으로 팀의 승점 3점을 지킨 비카리오가 최고점 받은 것은 당연한 그런 평가 생각이 되고요. 이날 모든 점수 통틀어서 9점짜리 하나 있고, 아무튼 존슨도 손흥민 선수보다 평점이 높긴 한데,
뭐 움직임 좋았고 도움도 기록하고 손흥민 선수 골에 어떤 기점 역할을 하긴 했지만 네, 완벽한 찬스를 놓쳤던 상황도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 올린 거 그거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좀 승리한 경기 치고는 평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약간 아쉽긴 하지만 뭐 이해가 가는 그런 점수고요. 공식 MOM 받았으니까 아쉬움을 조금 상쇄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1실점밖에 없었던 것에 비하면 수비수들 평점이 낮은 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비가 허술했고 또 그만큼 비카리오 골키퍼가 돋보이는 그런 경기였다는 방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풋볼런던 먼저 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7점을 줬고요. 올 시즌 리그 11호 골 터뜨렸고 빛나지 않는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뛰었다. 여기 보시면 땡클리스, 예, 뭐 땡큐 할 때 그 땡큐입니다. 예. 고마움을 인정받지 못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 못 듣는 그런 역할.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 측면에서 이날 배치됐다가 후반전에는 중앙에 올라와서 또 뛰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술적으로 팀에 필요한 역할들을 본인이 좀 빛나지 않더라도 많이 수행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올 시즌인데 그러면서 골도 넣고 있으니까요. 정말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레넌 존슨 7점, 오른쪽을 질주한 뒤 히샬리송에게 패스 선제골을 넣었다. 슛한 것이 픽포드 맞고 나온 게 손흥민의 두 번째 골로 이어졌다. 히샬리송 7점, 존슨이 낮게 깔아준 크로스를 스마트한 첫 터치로 3경기 만에 4번째 득점 만들었다. 벤 데이비스 8점, 하프타임에 센터백 파트너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에서 또 한 번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뭐 이날 실점밖에 없긴 했지만 벤 데이비스가 8점 받을 경기였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 올리버 스킵에게 7점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거는 좀 동의할 수 없어요. 이날 스킵은 굉장히 못했기 때문에 경기 초반 루즈한 볼터치로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로메로가 보석금을 내줬다. 이게 직역을 제가 한 건데 그 로메로가 만회를 해줬다는 거죠. 그 스킵 실수 때문에 골을 먹을 뻔했지만 로메로가 구해줬다는 뜻인데 경기가 진행되면서 나아졌고 몇 차례 중요한 태클과 수비를 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몇 차례 중요한 태클과 수비가 그렇게 인상적인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날 내내 불안했기 때문에 저는 이 7점은 좀 과하다고 봅니다. 자, 굴리엘모 비카리오에게 9점. 전반 15분 칼버트 르윤의 슈팅을 막아낸 것을 비롯해서 수차례 선방을 해냈다. 단주마의 슈팅을 다이빙 세이브로 막아냈고 막판 동점골이 될 뻔했던 단주마의 또 한 번 슈팅은 골라인 위에서 걷어냈다. 이거는 진짜 걷어냈다기보다 참 뭐랄까요, 멋진 선방을 보여준 골키퍼에게 신이 좀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좀 막아냈다기보다는 공이 와가지고 맞고 튕겨나간 골라인 넘어가기 직전에 굉장히 인상적인 선방이 있었고 그 선방 덕분에 결국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에릭 다이어 7점. 네, 이번에 뭐 사실 7점까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다이어가 최근에 제가 봤던 경기들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경기를 하지 않았나. 최근 몇 달 동안 출전 기회가 거의 없었음에도 교체로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다음은 이브닝 쓴다드입니다. 손흥민에게 7점. 철저하게 공을 간수하면서 전진을 했고 2대0 골을 넣으면서 결국 상대가 따라잡지 못할 위치로 토트넘을 끌어올렸다. 자, 히샬리송에게 7점을 줬습니다. 현재 아주 뜨거운 기량을 이어가고 있는 레드 핫한 폼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브라질 선수가 3경기 만에 4골째를 뽑아내면서 팀의 리드를 이끌었다. 골 뒤풀이를 한 뒤에 아차, 에버튼이 나의 친정팀이었지 떠올렸다.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 경기 보시면 히샬리송이 세이브를 세레머니를 아예 안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진정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무래도 에버튼 출신이니까요. 뭐 이해할 만한 그런 부분이죠. 자, 브레넌 존슨에게 8점. 엑설런트. 토트넘의 선제골을 도왔고 선방에 막힌 슈팅은 두 번째 골로 이어졌다. 공을 잡을 때마다 미리 생각하는 플레이를 펼쳤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물론 손흥민하고 존슨에 대한 기대치는 다를 수밖에 없죠. 두 선수의 어떤 역할이나 팀 내에서의 어떤 비중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그런데 만약에 그 손흥민의 크로스를 존슨이 이날 놓친 그 장면 같은 어떤 실수를 손흥민이 했다. 과연 이렇게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을까요? 저는 존슨에게 8점을 주고 손흥민에게 7점밖에 안 준 이브닝 스탠다드의 평점에 심각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좀 약간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을 잡을 때마다 미리 생각하는 플레이를 펼쳤다. 포워드 싱킹 한다라고 표현했네요. 자, 올리버 스킵에게 6점을 줬습니다. 올 시즌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선발 경기에서 공을 잘 지켜내면서 시발점 역할을 해냈다. 뭔 개소리야. 스킵이 무슨 근데
평점 6점이라고 이렇게 딱 줘놓고선 평가는 뭐 이렇게 했어? 참 희한하네. 자, 파페사르에게 8점을 줬습니다. 토트넘의 키플레이어였다. 어디에든 있었고 73번 교체될 때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페드로 포로에게 6점을 줬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비수 미콜렌코가 칼버트 류에게 크로스를 올릴 때 더 가까이 마크를 했어야 됐다. 공격 가담은 좋았고 토트넘의 두 번째 골 장면에 관여했다. 자, 마지막으로 구영민 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7점. 슈팅을 아끼고 공을 오래 갖고 있긴 했지만 결국 손흥민의 골이 승부를 결정지었다. 자, 히샬리송 7점. 날카롭고 부드러운 플레이를 펼치면서 문전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되찾았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타코우스키에게 막히더니 30분을 남기고 교체가 됐다. 자, 올리버 스킵에게 5점. 자, 공을 갖고 있을 때 불안했다. 몇 차례 좋은 리커버리를 해냈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지 못한 경기였다. 이게 맞지. 예, 이 정도 평가가 맞습니다. 자, 데안 클루스스키에게 6점. 달릴 때는 괜찮았지만 최근 보여준 경기력에 비하면 부족한 시합이었다. 벤 데이비스에게 5점을 줬네요. 지난주 노팅엄전에서는 수비를 진두지휘하면서 활약했지만 이번에는 그만큼 견고한 모습이 아니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버튼의 안드레 고메스. 이날 결정적인 선수였습니다. 에버튼이 게이에가 전반전에 부상으로 나가면서 안드레 고메스가 갑자기 투입이 되는데 이게 고메스의 올 시즌 첫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아주 굉장한 활약. 에버튼 공격의 거의 대부분 좋은 상황을 고메스가 만들어줬어요. 뭐 뒤에서 길게 내주는 패스라든지 아니면 옆에 짧게 내주는 패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슈팅도 했었고 그래서 이 평가가 좀 합당합니다. 놀라운 복귀전이었다. 에버튼에서 가장 돋보이는 필드 플레이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뭐 경기를 늘 압도적으로 잘해야만 승리를 가져가는 게 축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애매한 경기를 할 때도 승리를 가져가야만 결국 상위권의 랭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합을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지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크리스마스를 그래도 4위 자리에서 맞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장면은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 네, 바로 그 덕분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